네, 일발장전 어제는 파나진이라는 기업을 이제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 이런 이슈로 다뤄봤는데 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시세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방송 나가니까 아침에 붕 떴다가 확 밀려가지고 적지 않이 당황하셨을 텐데 내용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오늘은 조금 반전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서 매매를 여러분께 뭐 권해드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내용이 저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진행 상황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추가 정보 사항 있으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오늘 일발장전은 애플이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선도 기업이 한다면은 따라갑니다. 후발적인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애플이 개발 중인 AR, VR. 또 목이 간질간질한데 잠깐만 좀 받아주겠어요? 물 좀 마시게. 네네. 그래서 뭐 애플이 한다면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신 것처럼 이제 MR 기기, XR 기기 뭐 이런 이제 하드웨어 폼팩터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애플이 이제 좀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아마 그 부분을 오늘 그 주제로 선정을 좀 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네. 미세먼지가 괴롭힙니다. 항상. 네.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한데 자, 물 한 모금 더 마시게 정경장을 좀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2월인가요? 네. 3월에 지금 출시 예정이 있다라는 뉴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IT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진짜 쪽에서 기대할 이제 만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정을 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애플이 개발 중인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두 지원하는 MR, 뭐 혼합현실, 요즘 뭐 XR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R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AR과 VR도 개념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정립이 잘 안 됐어요. 그게 개념 정립이 아니라 디바이스가. 근데 이걸 뭉쳐가지고 MR을 시도하는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라는 브랜드로 내년 3월에 양산 시작한다고 하죠. 일부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종 조립 파트너는 대만의 페가트론이 낙점이 됐다고 하는데 디바이스 스펙을 보니까 맥북 프로에 탑재된 M1 프로세서,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12개의 카메라, 2개의 초고해상도 8K 디스플레이, 뭐 용어는 어렵지만 거기에 이제 고급적인 아이 트래킹 기술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디스플레이죠. 이미지를 투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끼고 있다가 앞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투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서 안에 밖의 상황을 보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는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용어, 그 중에 이제 올레도스라는 용어가 이제 최근에 새로 등장했습니다. OLED on 실리콘 이렇게 되는데 실리콘 위에다가 OLED를 바로 증착하는 기술이죠. 이게 보편적인 채택인데 이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만 하는 건 아닌데 국내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좀 독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2개의 초고해상도 8K 디스플레이 여기에 지금 주목하는데 소형 OLED 증착기에서는 독보적으로 전 세계 마켓쉐어 1위 기업이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있어요. 수출을 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매도 해지를 해놨다가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손실이 발생했는데 지금 포지션 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좀 내려가니까 그나마 좀 숨통이 튈 것 같아서 재무적인 부분은 그건 좀 이제 차후에 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정보를 받은 바는 LG 디스플레이하고 SDC,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좀 많이 움직이는데 어떤 행보를 하냐면 8.7세대 디스플레이, 이게 6세대 면적의 한 4배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증착 장비에는 일본의 캐논 도끼 거, 그 다음에 이제 울박, 울박이라는 회사도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캐논 도끼가 대면적 이 수평 증착기는 전 세계에서 그냥 끝장입니다. 여기를 넘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수직으로 증착하는 기계를 울박이 만들어가지고 SDC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당 7천억을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울박이. 그래갖고 삼성 SDC가 그건 아니지. 그래서 4천억 정도로 이제 내고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수평 증착을 하게 되면 대면적은 아주 얇은 그 포일 형태인데 이게 중간이 중력되면 축 늘어져요. 그래갖고 쭉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땡기다 보면 찢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증착을 하는 기술. 여기에 이제 두 벤더에다가 선익 시스템을 하나 끼워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디스플레이 쪽에 이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저 MR 기계가 어떤 형태를 나타낼 것인가. 근데 지들이 저분들이 저쪽이 한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아, 목이 잠기니까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했네. 20%를 가자고요? 네. 네. 아니, 안에서 들리는 얘기였어요. 네, 제기의 도청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 하여튼 선익 시스템을 이제 뭐 메타라고 하는 뭐 금리 이슈랑 똑같은 얘기지만 좀 낮아지면은 성장주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또 주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는 사실 이 네옴시티,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보하면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게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XR, MR, 뭐 이런 기계. 네. 자, 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삼성 쪽에서도 이런 이제 차세대 XR 기기 이제 출시에 대한 의료기기 출시 전파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때문에 선익 시스템, 뭐 코세스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반짝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이제 완만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분기 때 이 하드웨어 쪽은 그야말로 이제 이슈가 딱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CES에서 이 기기들이 아마 대거 공개가 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CES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폼팩트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제 이걸 빌미로 반도체 쪽도 약간 뭐 새로운 또 수요 창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루다가 사실 올해 4분기 얘기 나왔다가 또 내년 1분기까지 밀어놓은 거거든요.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아마 가장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메타가 이제 감원하는 게 되게 좀 이슈잖아요. 네. 지금 몇천 명 이제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이제 감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메타가 올해 메타버스에만 13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메타의 이제 오큘러스가 지금 제가 방금 좀 찾아보니까 비싼 거는 한 대당 이제 70만 원, 80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큰 렌즈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세련된 스타일로 지금 애플이 디자인을 하고 있다. 디자인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유출된 게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니까 한번 이제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설명해 줬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구현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X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때 가장 좀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좀 주목을 좀 네. 받을 수밖에 없고, 어제 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미국에서 보니까 또 중국 규제를 하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까지도 이제 규제를 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좀 어제 나왔었기 때문에. 덱산이란다. 덕산 네오룩스 실적 나왔는데 중국향 매출이 86% 감소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향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향의 저런 거 애플이나 뭐 선도하는 업체들 쪽으로 집중을 그렇죠. 해야지 살아나갈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특히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선익 시스템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코세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APS 홀딩스 정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된 장비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단의 종목들은 제가 최근에 뭐 자주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라든지 뭐 이런 X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새삼 이제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기기 만들어 놓으면 그 기기를 뒤집어 쓰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게임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게임이라든지 영화 뭐 이런 이제 컨텐츠들일 거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 때 가장 좀 필요한 VFX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주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8.6세대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패드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OLED를 한 층을 깔아놓으면은 내구 연한이 좀 짧대요. 그 유니포미티가 유지되기가, 그러니까 그 경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가 좀 어려워서 애플이 이제 SDC 쪽에다가 투스택, 두 층으로 깔아달라, 증착을. 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면 써줄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도끼라니까 이상한데 캐논 도끼입니다. 도끼하고 이제 올박하고 자꾸 이제 오가는 거죠.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혹시 이거 39금에 하셨던 말씀? 안 했어요. 솔직히 지금 좀 잘 접수가 안 돼요. 아,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아니, 뭐 하여튼- 나중에 좀 돌려보든가 제가 찾아보든가 아니,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로로 증착한다라는 건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네요. 네, 수직 네, 증착이라고. 수직 증착은. 뭐 내년 1분, 그러니까 이런 좀 일종의 공간의 매개체잖아요. 네. 공간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IT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패권을 가져가는 거였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공간 지배자는 역시 스마트폰이죠. 예, 우리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을 연결해준 이제 공간의 매개체인데 거기에 새로운 생태계를 덧입힐 수 있는 거는 MR, XR 뭐 이렇게 하여튼 그 기기밖에 없어요. 지금 하드웨어 쪽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드웨어 쪽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걸 약간 이제 게임 쪽으로 틀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을 좀 붙여드리자고 하면 다음 주에 이제 G스타 그 게임 행사가 목요일부터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이제 좀 이런 행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제대로 된 행사를 위메이드가 이제 메인 스폰서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개막이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부터 아마 이제 부산에서 이제 아주 성황리에 열릴 것 같아. 저도 지금 갈 확률 50%, 안 갈 확률 50%인데 어딜 가요? 그러니까 G스타 정경민 차장이 예. 가신다는 얘기죠. 주가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가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가면 뭐 제가 주가 갈 확률, 안 갈 확률 50%, 50%면 뭐. 근데 제가 가면 거기서 하룻밤 잘 것 같아가지고 예방하고 오시면 되죠. 뭐. 뭐 부산에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부산 경제도 좀 살리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게임주가 살 수 있는 생태계는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게임 나온 뉴스들을 쭉 보고 이제 뭐 NC소프트는 7종 또 뭐 저기 넥슨 게임즈 9종 이렇게 신작 게임들의 쭉 이렇게 면모를 봤는데 속된 말로 이렇게 좀 확 끌리는 게 없어요. 빨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IP의 재탕, 삼탕, 뭐 사골곰탕 우려먹는 수준이고 뭐 지금 정부에서 P2E를 좀 열어줘 말어 이러고 있는데 위믹스 좀 저런 상태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게임 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 새로 조성될 생태계에서 뭔가 승부를 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게임주들이 옛날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MMORPG, 칼싸움 하는 것만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슈팅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팅 게임은 역시 이런 좀 기기, 뭐 XR 기기를 끼고 할 때 좀 이제 실감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G스타에서는 이런 XR 기기, 하드웨어 쪽에서 XR 기기가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네,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붙이면은 LX 세미콘도 여기에 드라이버 칩을 합니다. 예, XR용.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사 왔잖아요. 네, 거래소에서. 네, 그러면 이제 지수 편입되고 이렇게 하면 또 수급도 요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이 네, 네. 슬슬. 그래서 그 어느덧 이제 9만 원 언저리까지 왔고 LX 세미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XR에 좀 진심인 게임 대형사가 오늘 좋은 실적을 냈던 NC소프트예요. 이게 괜히 40만 원대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G스타에서도 NC가 저는 가장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NC소프트의 반전 갈 길은 멉니다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IT 쪽에서 큰 움직임은 애플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 애플이 기기 간의 연동성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이패드라고 하는 타블릿도 있지만 스마트폰, 거기에 애플 워치, 여기에 이제 여기다 쓰는 것까지 구글의 이제 구글이란다. XR 헤드셋까지 네. 요거 다 뭉쳐가지고 어차피 이게 서버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이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걸 스마트폰에 여기다 다 뒤집어 쓰면 이게 눌려가지고 무거우니까 네. 이거 통합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간다 이 그림으로 애플카로 간다. 애플의 전략이니까 그걸 잘 좀 모니터링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XR 관련돼서 선익 시스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붙이시는 걸로 저는 덱스터 붙이겠습니다. 덱스터, 어제 했던 덱스터. 네. 그다음에 뭐 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LX 세미콘 LX 세미콘, 네. NC 안 하고 NC 또 이따 말씀드릴 게 또 LX 있어요. 세미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